모두의 내일을 만들어요. 어디서든 모두 함께해요. Connect Daily, Connect. A cheerful and futuristic kids jingle with soft sense and light percussion. The lyrics are about a new service called Connect Daily that connects time and space, helps people understand the world, and brings everyone together for a better tomorrow. Repeating lines like Connect Daily at the end. 이 방송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올포랜드, 지오스토리, 웨이버스, 다비오, 한커민스페이스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커넥 데일리 공간정보 세상을 진행하는 사공호상입니다. 어느덧 2025년도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올해는 참 어려웠던 한 해였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공간정보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법 안에다가 담고 위성정보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도 법 안에다가 원래 담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간정보 접목하는 노력도 해왔고요. 또 그런 반면에 지도 반출이라는 큰 이슈가 발생이 됐고 아직까지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새해에는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지스의 김성호 대표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지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지스는 명실상부한 공간정보 기술 기업입니다. 20여 년간 꾸준히 축적해온 3D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디지털 얼스를 구현하고 서비스하는 디지털 트윈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간정보 기업으로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코스닥 상장이라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지스는 지난 12월 1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희망 범위 최고 상단에서 확정을 했고 이어진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는 무려 546대 1이라는 경쟁률로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증거금이 몰리면서 큰 관심으로 기업의 우수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의 대표를 모시고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의 김성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요즘? 뭐 이제 좀 바쁜 건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이 참 기업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뭔가 이 기업을 크게 키우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은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상장을 시키고 하는 게 이 기업인들의 꿈인데 우리 김성호 대표님이 이런 꿈을 실현을 하셨고 아마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죠. 예, 금방 소개받은 이지스 대표 김성호입니다. 저희 이지스는 2001년도 법인 설립해서 25년 동안 한우물만 판 기업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렇죠. 제가 상장을 해서 그럼 어깨에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저희 출발부터 이제 기술 기업으로 출발해서 처음에는 이제 3D GIS 엔진,
그 이후에는 이제 플랫폼으로 지금 이제 이제 확장을 해서 지금 디지털어스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참, 물론 기업들이 다 나름의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하나의 기술을 20년간 지속하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기술 기업이라는 걸로 이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 이지스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이면에는 아마 우리 대표님의 철학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철학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지스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경영 철학? 뭐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뭐 청년 철학이라고 뭐 거창하게 말하기는 그렇고, 제가 이제 2001년도 이제 창업할 때, 그때 대우 그룹이 해체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기사를 보니까, 국내 기업이 20년 이상 가는 기업이 얼마 없고, 40년 이상 가는 기업은 거의 없다.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맞아요. 보면서 제가 창업할 때 오래 가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걸로 해서 이제 처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할 때 제가 이제 전공이 도시공학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스 환경이었기 때문에 캐드도 이제 뭐 라인 치고 뭐 이런 라인 치고 선 그리고 특히 이제 3D로 뭔가 표현을 해야 되면 이제 학원에 우리가 한 1년 정도 3D 그렇죠. 맥스나 이제 3D 캐드 같은 걸 학원에서 배우고 이제 겨우 이제 표현하고 이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도를 잘못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2D 그냥 CAD를 가지고 이제 쉽게 3D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됐고, 처음에 이제 창업할 때는 단순하게 단지 계획을 뭐 입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스탠드얼론에서 웹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로 이렇게 이제 진화되면서 이게 이제 엔진이었다가 플랫폼으로 발전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오래가는 회사를 만드는 기업을 만드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지금까지도 저는 계속 이제 가슴을 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영업적으로 이제 고객을 만나도 진실된 영업을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이 아니고 실제로 기술적인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술 전문 기업이니까 미래 기술을 계속 제시하면서 우리가 영업이 이번에 수주를 못해도 이제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려면 이제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전 처음부터 이제 연구소를 이제 별도로 운영했고, 지금 이제 저희가 2002년도에 연구소를 설립할 때 이제 3명으로 설립했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 이제 부산에 있는 연구팀들이요? 그 팀은 실제 사업에 투입이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핵심 오로지 연구만 하는 이제, 벌써 사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그런 연구 조직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연구소가 이제 퇴직률도 거의 없이 지금까지 이제 기술이 다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 회사의 기술 경쟁력인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지스는 지금 이제 상장을 했지만, 그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분야에서 역할을 하면서 제가 죽고 없어도 우리 플랫폼을 쓸 수 있는 이런 오래가는 기업을 만드는 게 제 설립할 때의 목표고 지금도 같은 목표입니다. 이게 요약을 하자면 손이 서툴러서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네요. 원래 이제 IT 쪽은 뭔가 이렇게 좀 니즈가 자기가 못하는 게 있어야지 그걸 다른 방법으로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맞아. 이게 악필들이 주로 타자를 잘 칩니다. 어쨌든 농담이지만 그런 지술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미래를 오랫동안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보통 우리 공간정보 같은 회사, 그 회사가 단일 업종으로 생멸 주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12년입니다. 이게 태어났다가 이게 요즘에는 더 짧아졌죠.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러면 20년이라는 거는 벌써 탈바꿈을 몇 번을 하지 않으면 이게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기업을 키우면서 탈바꿈 해왔는지 오늘 아마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이지스 홈페이지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첫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with 이지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with 이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아마 우리 기업이 이지스가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요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홈페이지 개편할 때 이제 22년도 이제 상장을 이제 좀 그죠. 준비해야 되겠다. 네. 이 타이밍에 이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2002년도에 우리가 처음 이제 3D GIS 엔진 베타 버전 만들고 이제 제가 쭉 보면은 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제 코어 기술을 개발했던 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10년은 이제 그 GIS, 3D GIS 구현하기 위한 안에 핵심 기술들을 쭉 개발했던 시기고, 그 뒤에 이제 그 10년은 이제 환경 변화, 뭐 예를 들면 이제 웹이 필요하고, 모바일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제 기술의 변화에 클라우드로 맞게. 변환되고 이러면서 이제 환경 변화의 그 기술들을 다시 이제 재편집하면서 물론 다 계속 고도화를 시키고 뭐 이런 과정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16년도부터 클라우드로 전환을 다 했습니다. 2016년부터. 예, 2016년도부터. 그때 이제 제가 결심하게 된 게 뭐냐면은 프로젝트 그때부터 우리 회사 일이 좀 잘 되기 시작해서 각 지자체별로 프로젝트 팀들이 프로젝트 하는데 보면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맞아요. 이제 서로 이제 이 소스를 재활용도 못하고 맞아요. 각 팀들이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16년도에 이제 원소스 원 플랫폼으로 간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모든 기술을 하나로 합쳐서 원소스 원 플랫폼으로 가자 이래서 이제 10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에 베타 버전 나왔는데 한번 갈아엎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지금의 이제 디지털 어스 플랫폼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제품을 보면서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결과물이 잘 나온 거죠. 예, 저는 이제 원소스 원 플랫폼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가급적이면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이 구조를 설계를 했는데, 지금의 플랫폼인 이제 디지털 어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그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쉽게 이제 매시업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능에 그렇게 만든 지도 위에 이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이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제 이게 이제 기틀이 만들어진 거고, 그때 이제 사실은 그 플랫폼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우리 이지스가 간다는 이런 선언이었는데, 그러네요. 예, 최근에 제가 IR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디지털 어스 위에 모든 데이터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지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디지털 어스 위에 데이터들이 이제 하나로 다 합쳐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공간 정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우리 뭐 처음에 이제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툴이 만들어졌듯이 지금 도시 문제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뭐 부처부터 해서 이제 뭐 연구자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각이 옛날에 우리 프로젝트 했듯이 각각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 예, 이게 이제 통합된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데이터를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게 사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연구자들만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니까 이거를 가시화시켜서 하나로 모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 예, 요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디지털 어스 위에 모든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25년 동안 했던 일이 그런 데이터를 가시화시킨 일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XD 클라우드 디지털 얼스 플랫폼인가요? 예, 맞습니다. 앞에 XD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3D 엔진을 개발했을 때 그때 상품명을 뭐로 할까? 이 고민을 했을 때 그때 2000년 초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부 다 뭐 X 붙을 때였어요. 스페이스 X처럼. X. 그리고 저는 이제 디멘션이니까 차원인데 우리는 이제 X 차원이 없다. 이 3차원 하니까 4차원도 5차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표방하면서 이제 우리 브랜드에 이제 XD를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크GIS 쪽도 지금 다 클라우드로 완전히 갔거든요. 아크도 디지털 얼스를 가지고 있나요? 아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아크랑 그 메커니즘이 같습니까? 아니면 아크랑 차이가 있어요? 이제 메커니즘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방법이 이제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딩 하는 방법이
우리는 이제 드래그 드랍 방식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급적이면은 비전문가가 그냥 그냥 던지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체계를 이제 그러면 추구하는 거고 포맷도 틀리고 좌표도 틀릴 텐데. 그 일을 우리가 25년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알아서? 이제 AI를 붙여서 이제 좌표가 없이 그냥 텍스트 문장이면은 여기에 이제 위치 값이 뭔지 뭐 지명이면은 지명인지 서울이면 서울시에 대한 명칭, 사거리면 무슨 사거리, 아니면 주소라든지 좌표가 있으면 그 좌표를 땡겨와서 그 위치에다 올리는 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던지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좌표계도 다르기 때문에 이 좌표계도 이제 어떤 좌표계를 쓰느냐를 가지고 AI가 확인해서 자동 변환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 체계를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SL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툴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가공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사서 하든지 네. 아니면 그걸 개발해서 가공해서 올리든지 이 형태의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고,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그 비용을 안 받고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바로 매시업 될 수 있는. 그러면 이미 그 XT 클라우드에는 AI 기술이 이미 도입됐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AI 18년도부터 이미 이제 AI를 계속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XT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그 AI 기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나도 그거는 잘 처음인데 이게 이걸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갖다가 올렸을 때 그 파일을 AI가 감지를 해서 여기에 맞는 좌표계로 바꿔주고 예. 그다음에 텍스트 올렸을 때도 그 텍스트를 인지를 해서 위치를 값을 부여해서 거기다가 올려주고 예. 이런 기능들을 AI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뭐 AI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이 프로젝트를 쭉 이렇게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데이터 변환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냥 이제 뭐 우리 지오 코딩하고. 예, 지오 코딩하고 MMS 데이터 가지고 거기에 올려서 지오 코딩해서 위치 변환하고 맞아, 이 맞아. 일들을 하고 있고, 또 R&D라든지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이 대부분 하는 게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 일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회사가 가장 많이 했던 일인 거죠. 그 데이터도 가장 많이 알고, 맞아. 특히 3D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포맷도 가장 많이 이제 연구했던 회사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 기존까지 그는 이제 연구 결과들을 그냥 하나로 그냥 통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AI로 해서 조금 더 이제 고객이 편리하게. 편리하게. 네, 어차피 편리하게. 뭐 고객을 편리하게 위해서 뭐 인터페이스를 편하게 해준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건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올리면은 지오 코딩도 해줍니까? 그렇죠. 네. 지오 코딩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품질 검증부터 뭐 마지막에 이제 지오 코딩까지 이 다를 서버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해놨습니다. 저희서 품질 검증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쉐입 파일이면은 이제 던졌을 때 이 쉐입이 이제 선이 끊겨 있다든지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안 올라가면은 이게 왜 안 올라가는지를 이제 피드백 해주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수정해서 올리면은 여기 나머지 이제 이 LOD 처리라든지 뭐 지오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버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전문가가 그냥 누구나가 그냥 데이터를 던지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공간 정보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게 지금 이 전처리 작업하느라고 사실 지오 코딩 하다가 골병 들고 좌표 체계 변환하는 방법 찾다가 이게 그냥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올리는 데는 되게 편하게 이거 드래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시화하고 이런 것들은 그쪽에 있는 뭐 모듈이 있겠죠. 그 가시화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거의 API를 한 1600 정도 오픈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는 이제 그 드래그 앤 드랍만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요 체계도 보면은 이제 기존의 다른 이제 업체들이 다들 이제 자기 이제 데이터 포맷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기업들하고 많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노하우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이제 돼야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우리 어스 기반위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그렇죠. 이제 그 하나의 데이터를 만드는 이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집중한 게 그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융합, 활용, 뭐 데이터의 융합, 활용, 뭐 타 기술과의 융합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융합을 하기 위한 환경들이
정말 열악합니다. 근데 그 환경들을 일일이 개인들이 찾아서 해결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요원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은 융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진 않거든. 본인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모아서 융합을 하려고 하니까 다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전처리를 AI가 자동적으로 해주는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안 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절약해주고 그런 거군요. 그 다음에 이게 이지스가 이지스의 그 포트폴리오가 보면 뭐 플랫폼, 솔루션, 데이터 구축,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근데 우리가 대충 알죠. 플랫폼이 뭔지도 알고, 솔루션도 알고, 데이터도 아는데 마켓플레이스? 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그 설명 전에 일단 우리 디지털어스 플랫폼에 대해서 네.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어스 플랫폼의 대중화를 선언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버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중화를 하려면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디지털어스를 만드는 걸 힘들어합니다. 예,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또 디지털어스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공간 정보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려면은 또 여기 또 기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뭐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자체도 서울시라든지 뭐 각 지자체에서 다 데이터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도로 같으면은 또 도로공사에서 이제 뭐 MMS로 만들고 있고, 이런 이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기관들하고 다 이제 협업을 해서 로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디지털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대한 전체 배경은 나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위성 데이터 가지고 위성 하고. 데이터 가지고 하고, 국내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오픈돼 있는 지리온 가장 데이터 거의 다 들어가 있겠네요. 예, 지리온 데이터도 다 들어가 있고, 지리온에서 이제 갱신을 하는 이 주기보다 로 데이터를 받으면 우리가 갱신 주기가 빠릅니다. 뭐 지리온에서는 업으로 이제 과업으로 해서 이제 그 뭐 브이올드라든지 올리는 이 과정들이 쭉 있는데 우리는 그 이제 자동화 시켜놨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만 받으면은 바로 이제 우리 이제 디지털어스에 업로드 될 수 있는 체계도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빠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어스를 지금 이제 뭐 위성 사진이나 항공 사진이 있는 이제 지도도 현실감 있지만 이제 목적에 맞는 지도를 사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뭐 오픈스트리트맵을 배경에 깔고 그리고 지리온이 그때 한 프레임 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위에 깔면은 깔고. 그러면 컨텐츠가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는 뭐 이런 형태의 지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한 12개의 지도를 제공해 줍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제거하면은 이제 프레임만 나오는 지도. 그리고 배경 지도는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이 어느 거든 다 깔릴 수 있는 이 체계.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가면 구글 지도가 훨씬 더 이제 상시하면 구글 지도를 배경으로 깔아서 쓸 수 있는 이 체계도 만들어져 있고, 물론 이제 과금은 구글이 데이터 어느 정도 이제 쓰면은 과금 내는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그건 구글이 주는 과금인 거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API를 다 연결해서 그런 지도를 같이 쓸 수 있는 이 체계를 다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데이터를 클라우드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CSAP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안 인증받은 건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내 클라우드에 존재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 디지털어스에다가 올렸을 때 내가 누구한테까지 보여줄 거냐, 내가 뭐 대상자 이제 한 명한테 보여줄 건지 아니면 전 국민한테 오픈할 건지를 이제 선택만 하면은 이게 바로 오픈도 되고, 그리고 우리 지도를 업데이트하는데 이제 활용하게끔 이제 동의를 해주면은 디지털어스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업데이트 시키는 요 체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드론을 가지고 이제 계속 촬영하는 업체는 내 데이터는 내 클라우드에 존재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이제 클라우드 연결을 시켜주면은 그 지역은 이제 최신 찍은 드론 데이터가 이제 그럼 데이터는 내 클라우드에 두고 이쪽에 다 안 옮겨도 되고, 연결만 시키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디지털어스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지도는 이제 누구나가 다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요 체계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서비스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게 이제 현실에 있는 물리적인 사물을 이제 분석 시뮬레이션해서 최적 기한을 찾고 그걸 이제 현실 다시 반영하는 게 그게 기술인데, 기술이죠. 예.
우리 이제 디트러스는 그렇게 해서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분석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붙어야 되는 거죠. 그죠.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연구진이나 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그 모델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이것도 또 쉽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요 체계가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제 지금 1600개의 이제 오픈 소스를 다 오픈 시켜놨습니다. 기트허브에. 이제 그걸 지금 오픈 시켜서 저희가 운영을 지금 한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 국문으로 오픈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미 22개국에 한 2,000명 정도가 이미 여기 붙어서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요? 지금은 그냥 이제 오픈해서 이제 계속 이제 구독자를 늘리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자기 모델을 넣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조로 저희가 이제 상장 이후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분야가 이제 가장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디지털 올스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좀 보려고 하면 일단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기트허브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기능을 쓰면은 그냥 기트허브에 XD 월드를 치면은 그냥 이제 기트허브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기본적인 거는 그냥 내가 거기서 다 해보면 됩니다. 해볼 수 있어요? 예, 예. 아.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제 내가 거기에 필요한 전문 기술들을 이용을 할 때 그때 비용을 이제, 내는 거죠. 그때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신청만 하면은 지금 거의 무료로 계속 이제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 학생들이 이제 우리 플랫폼에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는 이제 30기가 클라우드를 무료로 제공을 해서 예, 학생들 수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용이든 아니면 내가 테스트용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관심사든 아니면 뭐 지금 기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벤처의 1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홍보를 좀 더 잘해서 이걸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상장을 하니까 이지스고 이지스에 XD 클라우드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아는데 거기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볼 수 있고 무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이건 지금 잘 모르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회사에서도 이거 많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지스가 성장해온 과정은 여러분들 들어보셨다시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술과 타 기술들, 특히 IT, 웹, 뭐 이런 기술들이 꾸준하게 발전해 오면서 그와 같이 접목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미래에 관한 것은 저 뒤에 같이 한번 질문해 보기로 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하잖아요. 공간정보기술은 뭐 이지스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회사가 잘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상장은 우리 공간정보업계에서는 딱 두 번째로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냈는데 우리 이제 상장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따끈따끈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장을 궁금해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솔직히. 내가 기업 대표라도 해보고 싶죠. 코스닥의 상장이라는 건 우리 그 꿈꿔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궁금해하실 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타이밍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이 이게 이번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 아마 이지스도 여러 차례 그 타이밍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제 올 말에 하셨을 텐데 그거가 올 말로 잡은 그런 어떤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뭐 사실은 상장 타이밍은 내 의지에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기술 특례면은 이제 기술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거래소에 이제 저 예비 심사에 대한 받아야 되고 챌린지도 받아야 되고 그럼 그는 이제 프로세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길어질지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이제 24년 6월 달에 이제 기술 심사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받고
이제 11월 달쯤에 이제 청구하려고 이제 예비심사 청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계엄 터지면서 또 트럼프 이슈 있고 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쳤어. 그래서 그때 이제 주식 시장도 예, 잘 봐야 되니까. 안 좋고 해서 그 타이밍을 이제 4월달로 이제 미뤘는데 이제 기술 심사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청구를 해서 이제 4월달 정도에 청구한 거고 그 예비 심사를 거의 저희가 그냥 3개월 정도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9월달 정도에 이제 승인이 떨어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간 게 12월달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딱 상장하는 타이밍에 또 주가가 좋아서 좋았어요. 예, 다행히 이제 네. 잘 나온 거죠. 공모가. 이게 또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늘이 좀 도와야 되는데 이번 12월 달에 뭐 아시다시피 엄청 좋았죠. 네. 저 반도체 붐을 타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AI 거품 얘기 나오긴 했지만은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꽤 좋은 주식들이 상장이 많이 되면서 상장에 대한 상장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예심부터 수요 예측까지 이게 전 과정에서 거래소나 투자자가 여러 가지 검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까다롭게 검증한 포인트가 뭐였었나요? 많이 질문을 했을 텐데 그거는 뭐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상장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기업을 공개한다는 그 일반인들이 누구나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일반인이 이제 최소한 투자해서 사기는 안 당하는 그런 기업을 걸러내는 이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제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제 내부 통제 그리고 이제 성장성. 내부 통제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그 일반 주주들이 누구나가 데이터로 그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거죠. 투명한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드는 이제 투명한 체계.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성 이 두 개가 가장 큰 이제 그래서 이제 상장할 때 가장 큰 이제 두 개의 챌린지고 이제 내부 통제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도 내부에 있는 이제 우리 뭐 전체 매출이라든지 자료를 다 경영 볼 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이게 이제 절차상 이제 대표이사가 아무리 이제 뭐 대표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지만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추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이 이제 25년 동안 이제 진짜 뭐 잡초처럼 자란 기업들이 그렇게 갖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공들였던 게 이제 그런 이제 체계 잡는 거. 그리고 또 제가 대학원 졸업하면서 바로 창업하다 보니까 또 그는 이제 또 직장 경험도 없고 이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경험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체계 잡는 게 중요했고 또 하나는 이제 성장성인데 이제 우리 공간 정보는 대부분 이제 B2G 사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 성장성이 이제 계속 챌린지를 받는 거죠. 이게 용역 사업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정부 예산에서 움직이니까 이 세상을 아주 작게 보는 거죠. 좁게.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은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정부에서 이제 정부 일하니까 규모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제 문제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아무리 주가는 좋지만 우리 공간정보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다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테마를 탄다고 해야 되나 이런데 우리 공간정보 쪽은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는 이제 그 국민들을 위한 이제 주로 인프라 사업이죠. 그런 쪽에다가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저 전공이 도시공학인데 내가 멋진 도시를 하나 설계해서 나중에 야 이거 아빠가 설계한 거야. 뭐 토목 같은 그러면 저 다리 지으면은 저 아빠 지은 거야. 뭐 이런 식의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 내가 이제 나중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뭐 프로덕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공간정보 쪽을 하면서 제가 계속 그 꿈만 가지고 가고 이건 아빠가 만든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국민들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나면은 뭐 시민의 예방을 했다든지 아니면 인명 구조를 했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자본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이 공간 정보라는 게 예를 들면 건물을 짓거나 무슨 시설물을 만들거나 하면 그 자체가 그냥 바로 딱 보이면서 뭔가 상품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공간 정보는 굴러가면서 밸류를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굴러가면서 밸류를 만드는 건 분명한데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그 전체를 썸해서 이게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잘 설득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플랫폼 기업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챌린지를 했는데, 근데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설명하기에는 이제 너무 이제 숫자가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전에 홍보가 덜 돼서 여기 가입 기업도 뭐 지금 40개 기업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기터브에 이제 우리 소스 가지고 개발하는 사람은 한 2,000명 되지만 실질적으로 유료 버전은 없고, 뭐 이래서 이제 서비스를 돈 내고 쓰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우리가 챌린지를 받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공공시장에 이제 우리가 B2G 사업에서도 저희가 매출이 3년간 거의 한 100%씩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빠르겠다. 일단은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플랫폼으로는 그 다음에 숫자로 우리가 설명하는 게 빠르겠다 해서 이제 이번 상장하는 과정에서는 이 플랫폼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디지털 트윈에 이제 그 공공 쪽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그 시장에 우리 회사의 포지셔닝이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이 구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모양을 보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아마 로봇도 나올 것이고 이런 어떤 미래 비전적인 걸 보면 이 공간이라는 것이 학습의 장소도 되고 활동의 장소도 되고 근데 그게 물리적 공간들이 디지털로 다 전환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고 그럼 디지털 사회로 이제는 뭐 AX라고 그러는데 AI 사회로 가고 거기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예를 들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이지스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 성장하는 거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 아마 그 부분에 질문이 많이 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을 하고 성장성을 설득할까 이게 아마 제일 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IR에서 이제 많이 설득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이제 숫자로 데이터로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든 과정인 거죠. 없는 데이터를 만들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뭐 아까 2년하고 뭐 3년을 쭉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인 숫자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이게 2, 3년을 최소한 3년. 예, 3년에 대한 이제 숫자는 사실 조작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실질적인 숫자를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쉽지 않았겠지만은 이번에 그 공모 청약할 때의 그 경쟁률이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나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게 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지점이 이게 전환 로드맵이잖아요. 그래서 이 B2G 중심에서 클라우드 구독형으로 확장하는 요 로드맵인데 사실상 그러면 구독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B2G에 있는 분들이 구독으로 정말 그렇게 갈 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 할 거고 그 부분을 설득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사실 2000년도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B2G보다는 B2B 쪽에 B2B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우리 그렇죠. 공간 정보에 이제 SI 하는 기업들이 우리 솔루션을 써서 우리 플랫폼을 써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이 체계로 이제 좀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2D 엔진도 이제 있는데 없다고 하던 게 이제 그런 2D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3D는 우리 걸 쓰고 2D는 자기 걸 쓰고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B2B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요 단계에서 공공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률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2022년도에. 그래요?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이용에 관한 법률인가 뭐 클라우드 진흥법 밑에 그게 생기면서 2023년도 1월 13일자부터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조달에 이제 서비스 구독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23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B2B로 가려고 하던 거를 이제 B2G의 서비스로 일단은 안정적인 캐시코어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B2B, B2C로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회사 전체 방향을 B2G의 이제 구독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클라우드에 이제 CSAP를 인정받은 이유가 그거를 조달의 서비스로 등록하려면은 필수 이제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달에 우리 디지털 트윈이 이제 서비스로 계약할 수 있는 이 체계가 다 만들어진 거죠. 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공공이라는 시장이 이제 서비스로 이용하지만 제도가 이때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 누가 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해양과학기술원이 우리를 조달해서 구독 계약을 최초로 해줍니다. 오. 그래서 24년도에 한 개 공공기관이 계약하고 이제 올해 25년도는 이제 4개 공공기관이 했어요? 예, 우리 서비스 구독 계약을 하고 또 이제 어차피 이제 이건 공공 예산 움직이니까 지금 이제 26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된 시점이라서 이제 내년에 이제 구독 이제 예산을 확보한 이제 사이트가 올해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구독으로 빨리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영업적인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쇼케이스가 생기면 가능해요. 근데 나도 뭐 잠깐 공직에 있어 봤지만 아직까지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구독이라는 것이 예산 사용하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왜냐하면 안 가본 길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구축해서 하는 것보다 구독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메인터넌스 하기가 유리하다고 하면 안 갈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이게 첫발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쇼케이스가 생기고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게 훅 갈 가능성이 높죠. 옛날 지금 클라우드로 가기 전에 클라우드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뭐 거의 공공도 다 클라우드로 갔잖아요. 이것처럼 아마 구독 쪽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고 나는 아까 그 XD 클라우드 쪽을 우리가 보면 B2B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B2B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솔직히 그걸 왜 잠재력이 많냐 하면 그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지도적 사고, 공간적 사고로 뭐 기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베이스를 까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근데 만약에 그 디지털 얼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기본 베이스 깔아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 갖고 있는 엑셀 데이터 올리면 되거든. 그러면 솔직히 그 정도가 돼 있다라는 사실이 제대로만 홍보가 되면 B2B에서도 꽤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냥 시스템만 구축해주는 그 SI 같은 경우는 이 기반이 그때마다 하나씩 다시 구축해야 되거든.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지스가 이렇게 성장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지스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 공간정보 산업 전체에 대한 미래. 왜냐하면 이 이지스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면서 미래를 보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 공간정보의 미래, 또는 우리 산업의 미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 듣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공간정보 기술을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떠냐 뭐 이렇게 보고서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다 보고서를 내는데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이 단계인데 그래야죠. 아직은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특히 이제 B2G에 있는 작은 시장만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지금 경쟁할 게 아니고 뭉쳐서 이제 해외에 이제 큰 기업들하고 경쟁하고 해외 넓은 시장에서의 이제 한국의 기업으로,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좀 이제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디지털 어스 플랫폼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도 이제 지구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나라의 데이터만 얹으면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경험을 바로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제도를 커스터마이징하고
데이터만 그 나라 지도를 이제 변환만 시키면은 국내에 있던 모든 서비스들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이 플랫폼은 그냥 쓰면 되니까. 이 책이기 때문에 전 세계엔 어디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장점인 기술들을 계속 이제 업로딩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해외에 이제 플랫폼이 해외에 영업하기에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뭐 우리가 사실 뭐 BTS가 그런 세계적인 보이그룹으로 나왔던 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디지털 어스 플랫폼에 그런 서비스를 얹으면은 해외에 그런 이제 마케팅 하기는 이제 이미 전 세계가 그 접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이제 협업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좀 체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 이제 제가 좀 바라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 공간정보 산업이라는 것이 다 이 통계로 보면은 매우 작은 규모들이잖아요. 근데 작지만 또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조합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술만이 아시다시피 기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기술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개별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작은 것들이 뭉쳐서 큰 것이 되고 뭐 우리 기업에서도 잘 하는 인프라가 좋은 기업이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 그 말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상장 이전, 이후 이게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고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 상장 이후에 우리가 이지스가 또 어떤 큰 꿈을 꾸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뭐 2001년도 이제 회사 만들면서 계속 이제 그거는 이제 이제 공간정보 SI를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 땀 이제 기술을 쌓으면서 한 20년을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 전에 뭐 투자도 받은 적도 없고 저희가 계속 이제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을 계속 이제 축적해서 이렇게 다지면서 성장했는데 저희가 22년도에 플랫폼을 만들면서 여기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같이 이제 이걸 키워가야 되겠다. 예, 이 생각이 들었고 뭐 우리 이지스가 만들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괜찮은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너무 이게 보석을 가지고 있지 않나. 뭐 이 생각에 이제는 이걸 오픈해서 모든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거를 진짜 제대로 된 보수로 가공할 수 있는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상장이 출발점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상장 이후에는 우리 플랫폼이 이제 하나의 공간정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해서 데이터 가진 기업들은 누구나가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고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이 환경 그리고 내가 좋은 이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좋은 이제 연구 결과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 플랫폼에 올라와서 어디 누군가에 도움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 그런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기술들을 같이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서로 쉐어할 수 있게 그래서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딱 표준화된 저희 이제 우리 계약서도 있고 내가 서비스를 만드는데 얼마를 참여했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공평하게 나누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어스 플랫폼이 우리 공간정보의 생태계로 좀 발전시키는데 상장 이후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는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술 개발하고 이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기업들이 그 기술을 만들어서 그 방향성에 맞게끔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가야 되지 정부가 예전처럼 용역으로 만들어서 그걸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서비스 이제 뭐 용역 사업으로 발주하고 그거에 대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뭐 기술을 이제 붕업시키고 저는 이거는 이미 이제 시대에 지금 어긋났다고 생각해서 저는 예전에 이제 뭐 우리 공간정보위원회 활동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 공간정보 기본계획에서는 방향만 좀 제시해달라. 기업들이 내가 뭐 R&D를 투자하고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장비를 가져오고 이럴 때 그러면은 방향이 앞으로는 정부는 지도를 이 방향으로 만들고 이쪽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라는 방향을 제시해야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건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진흥법은 예산 가져와서 이거 인재 양성에 얼마 쓰고 뭐 기존에 있는 시스템 보도화에 얼마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만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정보만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들은 그 예산을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한 고민만 하거든요. 그러면 기술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계에서 정부는 기술에 대한 이제 로드맵만 제시하고 그런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그 서비스를 할 때 그때 이제 서비스 비용으로 주는 체계가 돼야지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는 방향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런 방향에 적극적으로 기업이 이제 참여해서 기술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참하는 기업들한테 예산을 떨어주는 이런 체계가 돼야 같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옛날 프랑스 일형이었는데 프랑스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장비가 그대로 있어. 그런데 거기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반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만약에 이 얼스 갖고 가서 딱 돌려놓고 그 지역에다가 데이터 엎어버리면 땡기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업은 엄청난 이 글로벌 얼스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미래 그림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이제는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저희가 넘어가는 거고 이제 제가 보는 시장은 이제 우리가 2000년 초반에 이제 뭐 인터넷 PC 시절에 네이버가 백과사전 넣어가지고 지식이 만들어서 이제 플랫폼 장악하고 그랬지. 그 다음에 모바일로 이제 디바이스가 바뀌면서 이제 카카오가 메신저로 하고 저는 이제 손 안 쓰는 디바이스로 넘어가는 시대면은 여기에 정보를 뿌려주려면 디지털 트윈이 백그라운드의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데이터를 모으고 이렇게 가는 거지. 나중에 그 시대에 공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간과 매칭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백데이터를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그래. 됩니다. 공간 정보가 아니라 공간 데이터를 계속. 근데 지금도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뭐 그냥 뭐 AI는 특히 갭이지 인, 갭이지 아웃이야. 예.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정제하느냐 이 기술이거든. 그 팔란티어처럼 자기들이 알아서 만든 그 온톨로지로 그냥 싹 데이터를 변환시켜 갖고 하던가 아니면 이 회사처럼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표준화된 걸로 스스로 자동으로 바꿔버리면 그리고 그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만 있으면 AI 붙이면 엄청난 파워가 나오게 돼 있거든. 결국 데이터 싸움이야. 길게 가는 놈은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쌓아서 나중에 진짜 먹을 건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똑같은 그 SI 하는 사람들 봐봐. 그 밑에 3분의 2는 원래 하던 거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하고 그 위에 것밖에 없는데 이 밑에 걸 잘 쌓아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프라만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이 플랫폼 가져가 마다가스카르 가면 진짜 먹을 게 끝도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 나한테 제안했던 게 뭐냐면 마다가스카르에 위성을 가지고 지도 서비스를 싹 해주고 거기에 받을 돈이 없잖아. 그럼 그 나라가 탄소 배출권을 팔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로 계산을 다 해줘. 탄소 배출권을. 그럼 이 사람들이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영국 런던에 가서 배출권을 팔아. 판 다음에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야. 이것도 가능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갖고 가라냐면 광산 채굴권을 가져가라 그랬어. 근데 광산의 그 품질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간 정보를 가져가서 뭐 돈 몇 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해주고 나중에 여기 이 회사에서 위성을 띄우면 돼. 아니면 한컴하고 붙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에다가 해주고 그걸로 돈을 만들어 갖고 내가 갖고 오면 돼. 그 나라 돈 없어. 근데 뭐 못 사는 나라일수록 탄소 배출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계산을 못 해. 근데 탄소 배출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증 가능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걸 내가 팔로 런던 시장에 갔잖아. 그럼 런던에 있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데이터를 신뢰하고 검증해야 돼. 그게 뭐냐? 위성이야. 위성으로 찍어가지고 분석한 거는 그건 딱 신뢰할 수밖에 없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좀 글로벌 기업을 하고 국내에서는 경쟁할 잽이 안 돼. 여기서 경쟁해가지고는 도토리 기적이야. 그냥 뭐 SI
많이 했다고 몸집 불려갖고 엄청난 큰 회사 됐다고 그게 글로벌 기업이 됐나? 그건 아니지. 재래시장에서 판 크게 벌려놓은 거지. 끝났어? 위성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우리 이번에 그 공모금 사용 금액에 큐브 위성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당연히 해야지. 예, 위성 이건 기본이에요. 글로벌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키워가지고 나중에 저 큐브 위성 뭐 10개, 20개, 30개 앞으로는 계속 싸질 거고 뭐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려고 하면 글로벌리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건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 자, 오늘 마무리 해야 되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우리 유튜브 마지막 날인데요. 김성호 대표님을 모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얘기해 줄 코멘트가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 이지스가 가지고 있는 XD 클라우드 이것을 구글 얼스처럼 글로벌 브랜드로 네이밍을 해서 전 세계에서 이 글로벌 이지스가 만든 글로벌 얼스를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주 먼 미래에는 우리 이지스가 만든 이 얼스가 우리 이 디지털 얼스의 OS가 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지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우리가 보면은 한 번도 이 사회적 변화나 기술의 변화를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따라오면서 또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고 또 미래를 항상 준비하면서 꿈꿔왔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지스가 걸어온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성공한 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장 후 바쁜 일정 중에서 시간을 내주신 김성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병호년인데요. 이제 불과 보름 지나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 2026년은 병호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하죠. 삼국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포가 적토마를 타고 하루에 천리길을 달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적토마처럼 힘차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목표 한 발을 모두 이루시는 그런 2026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